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퍼펙트 프레젠테이션 특강을 진행하게 될 김재성이라고 합니다. 일단 강의에 앞서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물과는 다소 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김재성이라고 하고요. 퍼펙트 프레젠테이션 시즌 2, 퍼펙트 슬라이드 클리닉 위드 파워포인트를 저술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 퍼펙트 프레젠테이션 시즌2와 퍼펙트 슬라이드 클리닉 위드 파워포인트는 이 강의에 교재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즉, 이 책과 함께 강의를 들으시면 더욱더 명확하게 강의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프레젠테이션의 4단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프레젠테이션의 기획이고요. 두 번째는 슬라이드 디자인. 그 다음에는 발표 준비와 발표 연습이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실제로 청중 앞에서 진행하는 실전 발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4단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어 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프레젠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참 익숙하실 겁니다. 왜 그렇게 익숙할까요? 다음의 환경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환경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이직을 준비하시거나 여러분이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면접 보면서 PT 면접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를 입사하게 되면 수시로 회의와 보고가 기다리고 있죠. 가끔씩은 많은 청중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하는 컨퍼런스에 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컨설팅사 경험이 굉장히 길었고 광고기획사도 다녔었는데요. 이럴 때는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다른 회사들과 경쟁도 해야 합니다. 즉 경쟁 PT, 면접, 회의, 보고, 컨퍼런스 이 다양한 환경에서 프레젠테이션은 계속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환경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발표,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마치 고양이 앞에 쥐처럼 작아지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께 왜 그렇게 발표에 대해서 어려워하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이런 대답들이 돌아옵니다. 첫 번째는 시간 부족과 시간 관리입니다. 여기서 시간 부족과 시간 관리라 함은 먼저 발표를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료만 준비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발표를 체계적으로 연습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발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썼는지 혹은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았는지를 정확히 체크하지 못해서 발표가 너무 일찍 끝나거나 너무 늦게 끝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문제가 되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긴장이 되게 됩니다. 이게 심해지면 무대 공포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더듬더듬 조심조심 발표를 간신히 마쳤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기다리고 있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 질문이라도 하려고 하면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경험. 아마 누구든 한두 번은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갑자기 이제 햇살이 들어오는 이런 나무와 햇살 굉장히 아름답죠? 이 나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기둥이 튼튼해서, 잎이 많아서, 햇살이 따사로워서 다 마찬가지지만 나무가 이렇게 크고 울창할 수 있는 이유를 저는 이렇게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뿌리가 튼튼해야 큰 나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발표가 어려워요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발표가 어려운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 강의를 만들고 있는 순간에도 바로 옆에 커피잔을 놓고 강의를 만들고 있는데요. 아마도 대부분 커피를 좋아하시고 즐겨 마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걸 한번 볼게요. 저 예쁜 잔과 잔 받침 안에 이렇게 맛있는 커피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 안에 지금처럼 담배꽁초가 있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겉모습이 예쁜 잔과 잔 받침을 가지고 있더라도 담배꽁초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엉망이 되어버리겠죠. 다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요. 발표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을 바깥에 내어놓는 과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발표가 잘 된 때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때가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즉 발표할 내용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고 그 내용에 자신이 있으면 프레젠테이션도 자신감 있게 발표해서 결과가 좋았을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발표할 내용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발표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네, 발표 역시 자신감 없게 진행되어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저는 내용물이 발표의 내용이라면 겉을 바치고 있는 것은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과 동치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용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용물을 잘 준비해야 우리가 발표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모습, 즉 여러분들의 프레젠테이션 스킬은 고도화될 필요성이 있고 고도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용물만큼 겉모습도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컨텐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프레젠테이션 역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좋은 프레젠테이션이란 어떤 것일까요? 정보를 잘 전달하는 것,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정리하신 다음에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자, 좋은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볼게요. 내일 있을 학기말 발표, 다음 주에 있을 취업 면접 프레젠테이션, 모레 있을 임원 보고, 투자 유치를 해야 되는 프레젠테이션. 도대체 이걸 왜 할까요?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 입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업무가 성공적임을 알리기 위해서,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아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명하는 활동이라고 발표를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보시면 전구를 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즉 전구는 여러분들의 생각이고요. 손은 청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은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을 청중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방금 전에 들어봤던 구체적인 예시를 생각을 해보면 청중이 단순히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청중을 설득시켜서 행동하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학생이고 교수님 앞에서 발표를 한다면 교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학점을 주도록, 면접관 앞에서 발표를 한다면 면접관이 여러분을 선발하도록, 만약에 여러분이 투자자 앞에서 발표를 한다면 실제로 투자가 집행이 되도록 하는 것, 즉 청중들이 행동하게끔 하는 것이 좋은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청중이 행동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과연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혹시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신 게 이 화면 보시는 거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슬라이드 소프트웨어를 먼저 켜시기 전에 프레젠테이션 기획을 시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프레젠테이션 기획법은 다음 시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